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는요, 일본 원숭이의 저주, 온마시라의 의식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랄까? 저주에 관한 이야기라 그닥 현실적인 공포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질 사람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이야기는 우리 친가에 관한 이야기야. 우리 친가는 깊은 산 속에 있어서 핸드폰도 안 터지는 곳이거든. 어릴 적에는 TV도 없고 게임기도 없으니까 산에서 놀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산에서 벌레를 잡으러 돌아다니거나 기지를 만들어서 전쟁 놀이를 했거든. 당연히 산속이니까 여러 동물이랑 만나는 일도 잦았었어. 뱀, 너구리, 그리고 원숭이. 특히 원숭이는 그 무렵부터 보호종으로 지정이 돼서 수가 점점 늘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어도 그냥 주변에 나타나거나 울음소리가 들렸었거든. 당시 그 마을에서는 원숭이가 애물단지였어. 기껏 가꾼 밭을 망쳐놓거나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였던 거야. 결국 어른들은 정부에서 원숭이 수렵을 금지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원숭이를 몰래 사냥하고 있었지. 그리고 잡은 원숭이는 모두 어느 할아버지네 집으로 보내졌어. 그 할아버지가 마을 촌장 비슷한 원로 같은 존재였거든. 어릴 적에 원숭이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는데 원숭이의 사체를 들고 그 할아버지네 집으로 향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본 적이 있었어.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그 할아버지네 집에서 나를 찾더라고. 그 무렵에는 나도 머리가 커서 그런지 마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그 할아버지가 뭔가 싫더라고. 근데 어째서인지 부모님이 나서가지고 나한테 필사적으로 다녀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찾아가게 됐지. 그렇게 할아버지네 집에 도착하니까 소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정좌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올해 몇 살이느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인사치레를 하고 할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일본식 다다미 20장 정도 크기의 방으로 나를 데려갔어. 그리고 방 한가운데는 기분 나쁜 시체가 널려 있더라고. 얼굴이랑 크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사냥한 원숭이인 것 같았어. 근데 생긴 게 좀 이상하더라고. 원숭이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진 채로 작은 기모노를 입고 있었거든. 언뜻 보면 송곳니가 난 채 가죽이 벗겨진 작은 사내아이 같은 모습 같았어. 시체 주변에는 다른 마을 노인들이 쭉 둘러앉아 있었고 뭔가 소근소근 말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한테 아직 17살이지? 라며 몇 번이고 물어보셨어. 나는 엄청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는 노인들이 소복을 건네면서 나한테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야. 둘러앉아서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두려워서 나는 순순히 옷을 갈아입었지. 옷을 갈아입으니까 노인들이 그 시체를 방에서 뜰로 옮긴 다음에 뜰에 있는 작은 대에 올려놓더라고. 온마시라의 의식이니 A의 장남 B로다. 할아버지가 거창하게 운을 띄우니까 주변 노인들이 끝도 없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한참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 선조들의 이름이더라고. 천천히 부르는 이름이 대를 이어 내려와서 내 이름까지 내려오니까 할아버지는 관솔불로 대에 불을 붙였어. 대는 불에 타기 쉽게 지피랑 헝겊 같은 것들이 좀 깔려 있었거든.
그렇게 원숭이 시체는 기모노를 입은 채로 불태워져 갔어. 주변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자욱해졌고 그 사이 노인들은 경 같은 것을 외우고 있었어. 한동안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원숭이가 충분히 구워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노인들은 원숭이를 불 속에서 끌어내더라고. 그 후에 구운 원숭이를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 근데 방 안에는 어느새 잔치상이 차려져 있더라고. 잔치상 중앙에는 곡물을 올려놓는 받침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구운 원숭이가 올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받침대 주위를 한 바퀴 도니까 노인 중 한 명이 원숭이를 해체하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나한테 똑같이 한 바퀴를 돌라고 강요한 후에 해체한 원숭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조심스럽게 한 바퀴를 다 도니까 할아버지는 나한테도 원숭이를 먹으라고 하더라고. 아니, 나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아주 살짝만 갉아먹었거든? 탄 부분을 입에 넣었는데 그냥 씁쓸했던 맛만 기억이 나. 할아버지는 내가 조금만 먹는 게 불만이었는지 막 더 먹으라고 강요했는데 그쯤 되니까 나도 이런 캐캐묻고 이상한 풍습을 따르는 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뛰쳐나왔어. 그 후에 노인들이 나를 다시 찾지는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주변에서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른 지방의 대학으로 진학을 했지. 부모님은 자취방에 이제 자주 찾아오셨지만 내가 친가로 돌아간 적은 거의 없었거든? 뭐 부모님도 은근히 오지 말라는 듯한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그랬던 부모님한테 집에 오라는 연락이 온 게 내가 취직하고 몇 년이 지나서였어. 추석 연휴로 오랜만에 집에 돌아갔더니 집을 나설 때랑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는 이야기를 집에 돌아온 첫날 부모님이 하시더라고. 원인은 병으로 죽었다고 해. 근데 죽기 직전에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고는 무사히 살아있는지 걱정했다고 하더라고. 그제서야 나는 부모님한테 온마시라의 의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물어봤지. 부모님 말에 따르면 먼 옛날에 이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산신령이 아끼던 원숭이를 죽여버려서 그 이후 마을 전체에 원숭이의 저주가 걸렸다는 것이었어. 특히 그 할아버지네 집에는 기형아가 태어나는 저주가 걸려서 저주를 풀기 위해 온마시라의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17살이 된 해에 원숭이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 원숭이 고기를 먹인다는 그런 의식으로 부모님도 17살 때 모두 다 원숭이 고기를 먹었다는 거지. 근데 할아버지네 걸린 저주는 뭔가 강력했는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원숭이를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의식 당시의 할아버지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 할아버지의 얼굴엔 털이 많았고 불구스름해서 원숭이와 닮은 모습이었거든. 원숭이를 먹는 건 저주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해봤더니 두 분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시더라고. 다들 그런 생각은 했었지.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몇 대 전부터 계속 그 믿음을 이어온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셨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원숭이 고기를 좋아했었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문득 원숭이 고기의 맛을 떠올리려고 해봤는데 금세 그만두었어. 만약 맛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으면 할아버지처럼 계속 그 원숭이 고기를 먹으려 들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게 두렵더라고.
과연 할아버지는 정말 저주를 풀기 위해서 원숭이를 먹은 것이었을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왜 나의 안부를 물으신 걸까? 혹시 내가 저주를 풀기 위한 재물이었을까?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귀괴하면서도 좀 불편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